네, 여러분 1박 2일 동안 강도 높은 멘토링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저희들이 드렸던 미션은 멘토링 하우스에서 자신들의 사업 계획서를 업그레이드하라 였었는데요. 1박 2일 동안 준비하셨던 IR과 3차례 멘토링을 통해서 평가된 점수들을 반영해서요. 최종 평가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고 처음 만약에 발굴하면 캐시를 준다거나 장모님 비난받아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 같은 남자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앱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다운받아서 가능한 모든 서비스와 연동을 통해서 댓글들이 일정한 퍼센트 이상의 불편함들을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손님이 주문 내역을 확인한 후에 근본적인 런파이프를 모르는 순환시킬 건지 고민하시는 운동 경기 보러 가는 것도 필요하죠. 사용자 수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를 임해야 되지 않을까? 단 5분 만에 실시간 예약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런파이프는 제 겁니다. 우리가 아이템 소개한다면 참을성 없어요. 네, 그럼 최종 평가에 앞서 발표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발표 순서가 중요한 상황. 각 팀은 카드 봉투를 무작위로 선택, 순서를 배정받는다. 자, 준비되셨죠? 5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마음을 울려라 페톡 사업계획서 발표를 맡게 된 김흥태라고 합니다. 태야 너만 믿는다 화이팅! 왜 강아지를 평생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없을까라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반려동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토탈적으로 관리하는 어플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봤는데요. 이 QR코드를 인식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저희 어플에서만 지원하게 돼서 이제 건강 알림이라고 애견 헬스케어 시스템인데 이제 대표적인 거로는 공동 진료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기존에 있던 산책 및 정모 매칭 서비스인데요. 이제 커뮤니티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분양 및 혼인 중개 보증 서비스인데요. 이제 수수료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생각이고요. 마지막에는 새로 추가한 내용인데요. 반려동물 요양원 및 장려 서비스인데 반려동물의 생이 다 했을 때 장려 서비스까지 이렇게 토탈적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애완견 산책시키고 하는 SNS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애견 관련되는 이것저것 다 하는 토탈 서비스네요. 예, 맞습니다. 강아지들한테 그 밖에서 산책을 하는 것은 강아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치를 표시해주면 자연스럽게 합류를 함으로써 처음에 그 애완견 산책시키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것들도 사실은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다기보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접근이 사실 굉장히 농후합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한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한 가지를 해결해야 전부를 다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늘이 이제 정해주시겠죠. 될지 말지는. 떨어져도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디어를 이만큼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외형 손상이 생긴 고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견적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의 인근에 있는 정비 업체들이 그 사진을 보고 견적을 제시합니다. 그럼 다시 고객은 이렇게 수령이 된 업체들의 견적들을 비교하고 각각의 업체들의 상세한 자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객들이 언제라도 견적을 비딩을 하면 최소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정비 업체 수들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 전문가가 직접 업체들을 탐방을 해서 자격을 갖춘 곳인지 검증을 하고 이와 동시에 저희들은 엄격한 정책들을 통해서 업체들이 거짓 견적가를 내지 않고 수리가 결함이 있을 때 재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자동차 수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용품들, 오프라인 매장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버티컬 검색 서비스로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듣는 것까지 합하면 3번째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호 씨의 PT를 3번째 듣는 건데요.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인근에 있는 지역 정비 업체로 날아가게 되고요. 견적을 내고 싶은 업체들만 이 사진을 보고 견적을 내게 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근에 있는 업체로 견적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견적을 다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견적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의 인근에 있는 정비 업체들이 그 사진을 보고 견적을 제시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다 가설입니다. 가설인데 이 가설을 막상 해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초기에 어떻게 업체를 확보하고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려서 문제를 풀 건가. 여기에 대한 답들은 지금 저한테 설명이 아니라 설명해봐 똑같은 얘기 또 세 번째 하실 거니까. 첫 번째 계단을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벤처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작은 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그 다음번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뱁새, 황새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진인사 대처명인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이제 할 만큼 했고. 스피릿 통해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검색도 할 수도 있고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씨, 문자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스피릿 태스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피릿 태스크에서는 메모도 입력할 수 있고 스케줄러 기능을 통해서 스케줄까지 말로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스피릿에 건의를 하고 싶으시면 건의하기를 바로 여기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Machine Learning Database System. 예를 들어서 지금 메띠아라고 했지만은 몇시아랑 비슷한 문맥이기 때문에 계속 입력을 하다 보면 비슷한 문맥을 새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메띠아 그래도 몇시아로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타사 어플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엔진은 각각 다른 걸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인식률은 비슷비슷하고 있습니다.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 키오스크, 현재 TV 쪽은 현재 실제로 MOU가 체결되고 있고요. 키오스크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연계는 가능한 모든 서비스와 연동을 하는 건데요. 이제 비모사의 맛집 추천 서비스, 한식집 알려줄래? 그럼 한식집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여행 가기 좋은 곳 안내해줄래? 그럼 여행 가기 좋은 곳. 옷 좀 싸게 사는 방법, 소셜 커머스. 이 스피릿과 이렇게 대형 서점, 놀이공원 이렇게 등등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본 거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뭐였냐면 이제까지 멘토링을 하면서 처음 발표했던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멘토링하면서 조언했던 거나 개선할 것,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좀 웬만큼 자꾸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음성이 아닌 다른 쪽 서비스의 맥락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다른 쪽에서 흉내내지 못했던 답들을 찾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스피릿 태스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피릿 태스크에서는 메모도 입력할 수 있고 스케줄러 기능을 통해서 스케줄까지 말로 입력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세 회사가 경쟁사가 아니고요. 협력사예요. 그 음성으로 명령하는 시장을 같이 키워야 돼요. 키우고 나서 세 명이 경쟁자가 될 거예요. 사실 A사와 S사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쪽도 돈 못 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 팀은 아이디어가 좋은 게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팀보다. 근데 그 기술력이 사용자를 찾지 못하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 대형 마트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런 대형 뭐 이런 음성 인식이 사업의 중요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분야를 훨씬 더 많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확장을 어떻게 우선순위에서 확장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사실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IR에서 사업 계획을 전달하는 데는 조금 더 비주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정확한 전략들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T 멘토스에서 이러저러 멘토링도 들어보고 그 과정 미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도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아직 우리는 준비가 많이 미흡하구나. 저희 반려동물의 2차 본선 최종 프레젠테이션 중간 집계 결과 멘토링을 반영한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제 남은 팀은 총 3팀. 과연 이들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네, 다음은 최영 대표님 팀입니다. 음식은 먹고 즐기고 공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소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게 맵고 짜다 아니면 맛있다 라는 평가들이 달려있어서 볼 수 있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댓글을 달고 나서 SNS로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식점에 그 손님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할인 이벤트 쿠폰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일반 고객이 사용하는 앱으로 또 한 번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예약을 할 수 있고 SNS 공유를 할 수 있고 쿠폰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점과 고객이 계속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메뉴판 앱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어플 다운로드 할 거라고 생각하는 타겟 고객이 네. 레스토랑 주인이라고 하셨죠? 네. 앱을 다운받아서 유료로 다운받은 사람이 레스토랑 주인이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냈던 그 메뉴판의 구매 고객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레스토랑 주인들이 원했던 기능만 포커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 스텝을 지나가야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을 고민할 수 있을 거지, 뒤에 거는 아예 신경을 꺼도 될 것 같아요. 그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넥스트로 더 확장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태블릿을 통해서 메뉴판을 쓰는 카페하고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들을 분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탁상에서 가설을 세우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메뉴판을 종이에서 좀 타블렛으로 바꿔보자. 그 문제 출발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단지 이것이 전자화되었을 때 느끼는 만족도가 높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을 하고 나서 다시 뒤돌아보니까 과연 이것 또한 아이템에 대한 업그레이드지 사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같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스포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스포츠는 도전정신,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경쟁심리, 팀워크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 그런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도전정신이 있지만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팀을 형성해주고 또 대전 기능을 제공해주고 장소 예약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치 기반으로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팀으로 형성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설정한 타겟층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여 타겟을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초보자, 아마추어, 그리고 전문 운동인을 나누어서 이렇게 타겟층을 세분화시켰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타겟층을 세분화시켜본 결과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었던 체크인 기능과 메시지 기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저희 사업 계획서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LBS 모델에 국한되어서 생각되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모델을 생각하다 보니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진출한 팀 중에 한 팀이 축구 SNS를 하겠다고 한 팀이 있었어요.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분이 지난번에 스포츠 SNS 하시겠다고 할 때도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죠. 팀 매칭하는 것만 포커싱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게 훨씬 이해하기 쉽다. 어플이나 뭐 서비스를 내놨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팀 매칭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각각의 동호회들을 팀 매칭하는 것은 분명히 충분히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문제를 풀 거라면 사람들이 직접 팀을 짜서 싸우고 하는 접근보다 보는 것만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응원하는 사람, 같이 보는 사람, 같이 보고 맥주 먹은 사람 이런 쪽으로 해서 맥락으로 푸는 것도 오히려 개인을 포커싱을 한다면 그런 맥락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 출발해서 스포츠를 무조건 경쟁이라는 구도로 바라보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션 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 점들이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좀 살짝 아쉬웠어요, 저는. 최대한 많은 그런 부분을 멘토링 해주신 부분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런 노력을 조금 높이 사주신다면은 저희가 다음에도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모든 업종과 모든 업체를 소화하는 실시간 예약 플랫폼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업체들은 예약하는 고객들을 관리하고 예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제공받고요.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모바일로 예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됩니다. 예약 수수료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고요. 쿠폰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어있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팔 수 없는 그 제한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쿠폰 판매 수수료로 5%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예약을 통해서 고객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료를 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시간 예약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쌓이는 그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서 추후에 CRM, POS, 고객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전화로 하면 될 걸 갖다가 그 로그인까지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주면서 한다라는 것은 음식점한테 무료로 제공해 준다라고 해도 사용률이 극히 저조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 서비스 기획의 가장 관점이 아닐까. 본인이 지금 파는 올브리지는 음식점이에요. 그죠? 생각하는 거는. 그 음식점은 어떻게 보면 예약이 제일 마지막에 예약 시스템이 들어갈 곳일 수도 있어요. 음식점은 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정확히 모르면 본인이 어떤 해결안을 해도 음식점은 움직이잖아요. 그 식당의 특정 시간대를 예약하고 자기 시간을 딱 맞춰서 스케줄을 돌아다녀야 될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행자들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 있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위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모든 과정에서 전화보다 이런 예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한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모두 던져졌다. 도전자들은 심사 결과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어제 재무 분석도 새벽 3, 4시까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PT를 끊임없이 수정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내용도 머리에 숙지가 안 돼가지고 후회 남네요 이번에. 시간 조절을 좀 잘못해서 좀 다 못했는데 끝나고 있어요. 같이 넣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완벽하게 정립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끼워 넣는다는 건 거지.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다른 관점인 거죠. 이제 세 번의 멘토링을 통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했던 도전자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심사위원분들의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신 그 팀으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주신 도전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심사위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결과 발표만이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6팀 가운데 3팀은 탈락하게 되고요. 3팀은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전우성 대표가 속한 뷰와이드 인터랙티브 팀. 멘토링 내내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으며 선두를 달렸던 뷰와이드 인터랙티브 팀. 왜 우리를 처음 불러줬을까? 뷰와이드 인터랙티브 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결선에 진출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명쾌하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명쾌하게 보이고 그 우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앞으로 큰 흐름이 될 대세의 흐름이 될 기술이라서 그쪽에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선택하는 데 좀 쉬웠고. 합격하신 우리 전우성 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팀은 5팀이고요. 합격 티켓은 2장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종석 대표가 속한 펫톡팀. 첫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던 펫톡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인데 잘하면 3등으로 합격하실 것이고 못하면 4, 5등 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펫톡팀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개발자의 부재라고 봐요. 미리 테스트라도 해보고 왔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더 할 말이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의 도전은 아마 지금부터 시작일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 많이 들었을 거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잘 풀어서 좋은 사업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탈락하신 오정석 팀은 밖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첫 번째 합격자 뷰와이드 인터랙티브. 결선에 진출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탈락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탈락자 페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SNS와 올브릿지, 오토비의 이승호, 우리오의 최영, 네 팀만이 남은 상황이다. 최영 대표가 속한 우리요 팀. 탈락입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즐거운데요. 이것도 과정이잖아요. 손균우 대표가 속한 SNS팀. 유일한 예비 창업자 SNS팀. 과연 마지막까지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3위, 4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SNS팀은요? 운동 경기 보러 가는 것도 필요하죠. 사용자 수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동호회 가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운동하고 싶으면 이미 가입해놓고 걔들이랑 놀면 되지 굳이 뭐 낯선 사람들하고 울리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과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게 이제 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일반 사회 스포츠 같은 거 그럴 경우에 팀 매칭은 꼭 필요한 솔루션이다.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사실 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오늘 제가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을 못해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다른 팀보다 뭐 특별히 나았다 뭐 그런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팀이 어떤 팀보다 성실한 모습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했고 계속 스폰지처럼 흡수하면서 성장할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자, 이제 두 팀만이 있습니다. 이승호 대표팀과 한윤 대표팀 두 팀이 남아 있는데요. 이 두 팀 가운데 한 팀은 탈락을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한 팀은 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사실은 저희 한윤 대표랑 저랑 안산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마치 운명처럼 IT 멘토스 1차 본선부터 지금까지 줄곧 함께하며 힘이 됐던 두 사람. 경쟁자보다는 이제 동료에 가까웠는데. 이승호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되게 자주 했거든요. 굉장한 분이시죠.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함께 가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뭐 한쪽은 붙어야 되고 한쪽은 떨어져야 되는 상황, 생각지 못한 상황이라 되게 지금 당황스럽네요. 네. 한윤 대표는 예. 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윤 대표가 속한 올 브릿지 팀. 얄궂은 운명의 기로에 선 두 도전자 한윤과 이승호. 과연 지금 이 탁구 치는 지금 이 상황을 내일 아침에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엇갈려야만 하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올 브릿지 팀.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이로써 이승호 대표팀은 자동적으로 탈락하게